주역의 35궤인 화지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의미는 나아갈 진입니다. 나아간다는 뜻인데, 해가 떠오르니 만물이 해와 더불어 점점 성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은 단지 나아간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광명성대하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궤는 상궤가 리이며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이 처음 땅에서 솟아올라 점점 올라가면서 밝아지는 모습입니다. 일출의 시간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화지진의 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는 불이고 아래는 땅입니다. 진은 나아간다, 전진하다라는 뜻이고, 불인 태양이 지상 위로 떠오르면서 점점 밝아진다는 뜻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진궤의 이름을 하였습니다. 화지진의 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80인) 화지진은 진과 나아갈 진이 서로 뜻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진치, 향상을 뜻하며 해를 향해 승천하는 것과 같은 왕성한 운수가 있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윗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동료 간에도 부러움을 사고 인기를 끌 것이나 자칫 겉보기에는 화려해도 속은 텅 빌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총설을 살펴보죠. 초반은 타양에서 자수성가하여 금의 환양할 운세입니다. 남의 모략에 빠질 염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남과 다투는 일은 불리합니다. 50세 이후에 파란이 예상됩니다. 무슨 일이나 상승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신뢰를 받아 인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기세를 타고 탐욕을 부리면 후반에 흐트러질 수 있는 운세입니다. 직업적으로는 분에 넘치는 직분을 탐내다가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부부관계는 여자는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상당히 모으나 지출이 많습니다. 건강 측면으로는 위궤양 등에 조심해야 합니다. 과음 과식에도 주의가 요합니다. 화지진에 대해서 궤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진, 강후용, 성마, 번서, 주일, 상접. 진궤의 모습은 태양이 솟아올라 땅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형상이니 은혜를 입은 제후들과 태양과도 같은 천자를 아련하고 그 은공을 찬미하는 모습입니다. 나라를 강령하게 만든 제후가 천자를 아련하여 말 여러 마리를 하사받고 또 주간에 3번이나 천자를 직접 만나 뵙는 은혜를 입는 정경의 궤입니다. 맨 처음에 효사는 음효로서 진여, 최여, 정길, 망부, 유, 무, 구. 초육은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초육은 음효이며 힘이 약합니다. 나아감의 최하위의 시발점이니 일체의 연대 세력이나 가속도가 없습니다. 상궤의 구사와 응유의 관계에 있지만 구사 자체가 부정하고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려고 하면 좌절이 되는데 일시적인 좌절이 불가피합니다. 대세를 점쳐보면 매우 길한데 이웃하고 있는 6이, 6삼이 모두 호의적이 아닙니다. 비하는 6이에게 신임을 얻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여유롭게 기다리면 허물이 없습니다. 결국 나아감은 승리입니다.
2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치녀, 수어, 정길, 수자, 개복, 무기, 왕모. 6.2도 나아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6.2는 학교의 중심이며 음우의 음효이니 바를 정자를 얻었습니다. 중정의 실력을 지녔으니 응당 승진해야 할 상인데, 그런데 나아가려고 노력해도 전도가 곤란합니다. 그와 응의 자리에 있는 6.5가 음효래서 전혀 감흥하지 않습니다. 6.2에게는 비애로운 느낌이 감돕니다. 그러나 대세를 점쳐보면 그의 전도는 매우 길합니다. 처음에는 고립무원인 듯 보이지만 6.2에게 본질적으로 주어져 있는 중정의 덕성을 고집하면 최종적으로 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할머니에게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할머니는 6.5를 가리킵니다. 순량한 신하가 순량한 덕을 지닌 군주에게 발탁되어 나아가는 행운을 효심 깊은 손자가 마음이 따뜻한 할머니로부터 큰 복을 받는 것에 비유하여 말한 것입니다. 점을 쳐서 이 효사를 만난 사람에게 행운은 바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조함이 없이 전진을 계속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기대치 않았던 상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3효를 살펴보죠. 중연, 회망. 세 번째 음효인데요. 이 6.3은 음효가 나란히 셋이 있는 학괴, 권괴의 최상위이며 유순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초6, 6.2의 음효가 모두 6.3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3은 진괴의 분위기 속에서 상괴로서 진출을 꾀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혼자 무리하게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초와 2와 함께 나아감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용의 중은 초6과 초2를 가리키기도 하고 땅 위의 뭇 동지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빛날류는 신뢰하다는 동사입니다. 대중이 그를 신뢰한다는 뜻이 6.3의 시도 자체에 대한 성패의 판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현상을 타파하려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중 중이 신뢰를 했기 때문에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후회할 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4효를 살펴보죠. 진여, 석서, 정여. 네 번째 양효인데요. 구사는 거대한 들쥐와도 같은 비열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경 위풍민요에 석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 빈궁한 농가에 찰기장을 훔쳐먹는 야비한 들쥐에게 호소하는 노래입니다. 큰 쥐야, 큰 쥐야, 내 집 기장을 훔쳐먹지 말아라. 내가 너를 3년이나 받들어 모셨거늘 너는 날 돌보려 하지 않는구나. 너는 버리고 너에게 고통받지 않는 낙토로 가야겠구나. 없는 살림에 들쥐에게 계속당하는 농민의 심정을 애절하게 읊은 민요입니다. 석서는 큰 들쥐를 상징합니다. 구사는 대신의 위상입니다. 그런데 부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를 일삼으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탐욕스러운 인간을 말합니다. 구사는 유선한 학계의 새 음효가 6.5의 군주를 도우려 하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5효를 살펴보겠습니다. 회망, 실득, 물, 휼, 왕길, 무불리. 다섯 번째 음효인데요. 6.5는 음효이면서 양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위가 바르지 못하여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편 떠오르는 태양의 중심에 있으며 중용의 덕을 보지 않고 있는 존위의 대덕입니다. 어차피 아랫괴의 음효에 중순하는 자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후회스러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고에게는 실과 득의 양면이 다 있습니다. 구사의 대신이 땅에 삼업이 따라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실이지만 결국 그 땅의 민중이 구오의 회방을 초월하여 도약, 존귀성, 덕성을 지는 육오를 보좌하는 것은 득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므로 육오의 위상을 가진 자는 잃을까, 얻을까, 실패할까, 성공할까 그런 일을 근원적으로 우려하면 아니 됩니다. 득실을 개의치 말라. 개의함이 없이 정도로 나아가면 기운이 따를 것이다. 상효에 대해서 살펴보죠. 맨 꼭대기에 양효를 말합니다. 진기각 유영벌읍 력일 무구 정린. 상구는 양강이며 진귀의 최상단에 있습니다. 진여라 말하지 않고 진기각이라고 말한 것은 나아감이 그 극에 달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동물로 치면 뿔은 몸의 최상단을 말합니다. 진기각이란 나아감이 그 뿔에까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상구는 양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극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상구는 양강이 넘쳐 나는 그 기운을 내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밖으로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평정하는 것입니다. 언뜻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군주와 민중 사이의 친화를 막는 구사와 같은 대신을 정벌하는 것입니다. 이 정벌 과정은 물론 위태로운 정황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끝내 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로운 일이니까 허물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하느님께 물음을 던져보면 마음에 꺼름직한 느낌이 남습니다. 반란의 싹을 제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무력을 사용했어야 했다는 사태는 아쉬움만 남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주역의 35궤인 화지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